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을 맞고 있는 북한 내부가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곡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북한 농장원들과 군인들 곡물 전쟁이 터졌으며 김정은이가 곡물 도둑들에게 실탄 사격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현재 북한 군 후방총국과 또한 농장원들과의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으며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곡물을 더 확보하겠다, 농장원들은 곡물을 지키겠다라는 전쟁이 사실상 터진 것입니다. 이 평안남도 소식통은 깡냉이, 옥수수 수확이 종료되면서 인민군에서 깡냉이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농장에서 최근 깡냉이의 질을 놓고 5.14 기지 관계자와 농장 간부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라며 사실상 인민군과 농장원들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민군 후방총국 산하에 있는 5.14 기지는 이 북한 도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업 생산물, 곡물에 대한 군수동원 계획량을 수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농장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수분 함량에 관한 시비였습니다. 농장원들은 수분 함량을 어떻게든 적게 표기하려고 하고 군 5.14 기지 군 관계자들은 수분 함량을 높여 곡물을 더 챙겨가려고 하다가 격한 싸움까지 번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곡물을 수매하는 기관들은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벼나 옥수수의 수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데 수분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곡물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을 측정할 때 신경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도 옥수수 수분 함량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에 이 5.14 군 기지 군 관계자가 먼저 농장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큰 싸움으로 번졌다라는 전언입니다. 특히 농장 부경리가 이 군 관계자에게 심하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농장원들은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 인민군에 헌납했더니 부모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히 때렸다라며 공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무장한 군인들이 군량미 수매를 위해 농장에 나와 있다라며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농장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군량미를 우선 수매해 가려는 북한 군인들이 밤낮으로 농장을 지키곤 했지만 올해는 실탄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군인들이 농장원들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농장 관계자라 할지라도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농장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식통은 원래대로라면 전체 곡물 생산의 30%만 국가에 수매하면 되는데 수분이 많다, 돌이 많다고 들러대며 더 내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결국은 군인들, 농장원들에게 남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며 군인들이 농장원들까지 폭행을 하는 이 상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 기관이나 군인들이 농장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곡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가려고 하니 농장원들의
이 불만은 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북한에서 이맘때마다 북한 인민군과 농장원들의 전쟁, 공무를 더 확보하려는 인민군 5.14 군 관계자들이 이번에는 대대적인 폭행까지 하며 농장원들과 농장 간부들에게 이 폭행을 한 이 사건은 지금 북한에서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만큼 북한의 이 열악한 식량 사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확철 쌀 세워 나갈라 군인들 보초 세우고 실탄 사격 명령을 내린 김정은 정권. 북한이 실탄을 소지한 보초병을 세우고 농장 주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확철 주민들의 쌀 도둑질을 막기 위해 수확물 감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달 초부터 농장 주변에 실탄을 소지한 군인들을 보초 세우는 동시에 농장원들의 야간 농장 접근을 금지했다라며 농장 간부라 할지라도 야간에는 농장 근처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군인들에게 야간에 농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실탄 사격하라는 지시까지 하달해 농장 주변 분위기가 지금 바짝 얼어붙고 있다라는 소식통의 전언. 북한의 농장들에서는 본래 수확철 농작물 절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교대로 경비 근무를 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해 무장한 군인들이 동원돼 농장 일대를 감시하고 농장원들의 접근마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농장원들이 야밤에 곡물을 훔쳐가면 실탄으로 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장 감시를 강화한 것은 농장원들이 상부에 수확량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고 있다라고 김정은 정권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옥수수 수확에서 예상치와 실제 수확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문제가 된 북한 농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옥수수 수확량을 25만 톤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수확한 양이 21만 톤에 불과해 도당위원회 조직부와 평안남도 농촌경영위원회, 검찰서 등이 개천시 농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에 돌입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개천시 농장원들 사이에서는 가을거지, 추수에 너무 많은 주민들이 동원되면서 옥수수가 많이 빼돌려진 것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수확철 농장에 동원된 일반 주민을 비롯해 소속된 농장원들의 수확물을 몰래 빼돌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최근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쌀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어 농작물 절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북한 내부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런 충격적인 상황은 언제 해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야간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농장의 수확물, 곡물을 빼돌리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으며 농장원들을 총까지 쏘겠다라며 농작물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인민군 군인들의 농작물 도둑질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과 북괴 김정은이가 약 2,600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킨 소식에 얼마나 경악하고 있습니까? 외신들이 연일 북한 김정은이가 강제 북송시킨 탈북자들 어떻게 될 건지 그동안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으로 강제 북송시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강제 북송 경험한 탈북민 여성의 충격 증언, 북한 보위부 집결소 생활의 그 경악스러움이 이 증언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강제 북송 경험한 탈북민의 증언, 여성들 알몸에 뜀뛰기 시켜. 강제 북송 탈북민 구금된 보위부 집결소 인권 유린 심각, 사람이 짐승 취급받는 것. 최근 중국에서 다수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 현재 북한 국경지역 보위부 집결소에 구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보위부 집결소에서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탈북 경위, 중국에서의 행적, 한국행 기도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고문, 폭행, 성추행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습니다. 데일리 NK 본보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온성과 신의주의 보위부 집결소에 구류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이영주 씨를 서울 모처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현재 얼마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2번의 북송과 3번의 탈북 과정을 담은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살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한 이주영 씨. 그는 1997년 3월 첫 탈북 후 중국인 남편을 만나 딸을 낳고 살던 중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언제 북송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한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내몽골에서 중국 변방대에 붙잡혀 지린성 투몬에 있는 국제변방관리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2006년 9월 이주영 씨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온성 보위부 집결소 구류장에 보름간 구금이 됐습니다. 다행히 단순 경제범으로 분류돼 사회안전성 산하 온성군 단련대에서 노동 단련 처벌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딸과 남편을 만나기 위해 2006년 11월 2번째 탈북에 나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다시 한국에 가기 위해 다른 탈북민들과 모처에서 생활하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듬해 3월 랴오닝성 단둥 변방대에 구류돼 있다 북송된 이주영 씨는 신의주 보위부 집결소 구류장에 40일간 구금됐습니다. 이후 단련대에서 형을 마친 후 거주지로 이송되는 길에 탈북을 기도했다가 자수해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교화소에서 3년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3번째 탈북 이후 비로소 한국에 입국, 2011년 7월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온성과 신의주 보위부 집결소에 구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두 곳에 모두 구금돼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보위부 집결소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이주영 씨는 지금 생각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열악하고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짐승 취급을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좁은 감방에 콩나물 시루같이 빽빽하게 사람을 가둬두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리를 겹쳐서 앉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하루 종일 있어야 했습니다. 밤에도 누워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감방마다 변속칸이 있는데 똥 묻은 쥐가 왔다 갔다 할 만큼 위생이라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도 껍질이 반이 섞여 있는 강냉이 밥에 된장만 푼 된장국이 나오는데 그 자체로도 까슬까슬해서 씹어 넘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북한 내부에서 재생 비닐로 만든 플라스틱 그릇에 밥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운 밥이나 국이 나와도 고약한 비닐 냄새 때문에 밥 먹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벼룩, 빈대, 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피 비린 맛이 나면 벼룩이 밥에 들어갔나 보다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 여성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생리대는 물론 휴지도 없기 때문에 얇은 천 한 장을 대고 있다가 아침에 물로 빨아서 말리지도 못하고 젖은 천을 다시 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부 집결소에는 여성 개허원, 간수죠. 여성 개허원이나 지도원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원송 신의주 보이부 집결소에 여성 지도원이 있었습니까? 이에 탈북 여성 이주영 씨는 원송 보이부에는 여성 지도원이 한 명도 없었고 신의주에는 여성 군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송 보이부 집결소에서 남성 지도원들이 몸에 숨겨둔 돈을 찾는다고 여성 수감자들 옷을 벗겨놓고 띨뛰기를 하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궁에 숨겨둔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변을 볼 때도 남자 개허원 앞에서 볼 일을 봐야 했습니다. 신의주 보이부 집결소에 있을 때는 여자들을 한 방에 몰아놓고 40대 여성 군의가 돈이나 귀금속을 숨겨두지 않았는지 자궁을 손을 집어넣어 검사를 했습니다. 보이부 집결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았습니까? 이에 탈북 여성 이 씨는 처음 한 3일 동안은 조사를 하지 않고 감방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두려워 떨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한 사람씩 조사실로 불러 왜 중국에 갔는지, 어떤 브로커를 통해 갔는지, 중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 가려고 했는지입니다. 한국에 가려고 한 것이 확인되면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나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독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절대 한국으로 가려 했다는 점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한국에 가려다 잡힌 사람들과 입을 맞추면 좋은데 잡힐 거라고 생각 못하고 대비도 안 했으니 입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하면 1초 만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답을 못하면 강목으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립니다. 조사를 받고 나오면 시체처럼 질질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인간은 조국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지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라는 저 이유 하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